안녕하세요. 이번에 장애인 복지론, 이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사회복지 정책론, 행정론을 배우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은 그 사회복지 정책론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복지론, 복지 정책론과 행정론을 배우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제 중간고사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거의 중간고사가 다가올 건데 또 이걸 다 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. 제 입장에서는요. 그러니까 지난 학기처럼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자, 그 보고서로 받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강의실에서 뭐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이걸 적으십시오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그 내용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 학기와 동일하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보고서를 받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.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. 자, 그 장애 그 유형별 이제 내용은 그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그때부터 몰아서 쭉 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, 좀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99쪽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강의 자료보다는 강의 자료가 좀 많아요. 이걸 다 보시려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텐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그게 공부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199쪽에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되어 있어요. 맨 위에 문단 하나 전체입니다. 자,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보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. 자,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. 자, 그리고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각종 방안들이 바로 장애인 복지 정책입니다. 자, 그래서 199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다는 거, 그 다음에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 뭐 이런 것부터요. 쭉 그냥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들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199쪽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. 그 영어 단어 하나 나와 있는 거죠. 패럴림픽이라고 그러죠. 우리가 뭐 올림픽 경기를 하기 전 또는 후에 패럴림픽을 하죠.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되면서 이게 그 장애인이 이제 스포츠 활동을 아주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눈앞으로 깨닫는 시기가 88년도예요. 이거는 제가 장애인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막 썩 다 아는 건 아니더라도 이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가는 그 나라로 완전히 그 천지개벽을 한 거잖아요. 뭐 저보다 더 그 시대에 대해서 잘 아실 수도 있는데, 자, 88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고 이제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이 개념이 다르잖아요. 안 보고 그냥 말로 들었던 거하고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하고, 당시에는 또 흑백 텔레비전이잖아요. 그거 봤을 때로 그걸 볼 때하고 이거 내 눈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. 그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요. 자,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의 그 장애인 선수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이게 큰 이제 그 이른바 그 환류라 그러죠. 피드백이 온 거예요.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.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을 기점으로 완전히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뭐 다른 얘기들도 있는데요. 200쪽을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. 자, 이 그림은 사실 정부가 바뀌면 약간 바뀌는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해요. 정부가 바뀌어도
이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은 이 목표가 뚜렷해요, 비교적.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한다라는 얘기가 기본적인 방향입니다. 그래서 그 그림의 맨 위에 그게 아니라요. 그 바로 그 맨 위에 줄 바로 아래 그림 아래줄이요.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201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. 자,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, 자,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자, 각종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. 둘째, 자, 교육문화, 체육 등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. 셋째,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. 넷째, 자,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돼야 된다. 다섯째,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 드린 거고, 이게 뭐 앞서서 우리 장애인 복지 정책의 역사는 다 배우셨으니까 그 얘기는 안 드릴게요. 그런데 이제 요 첫 번째 영상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 법률의 변화, 그 다음에 유엔의 역할,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왔던 장애인 정책의 그 기본 방향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.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에서 이게 한번 확 바뀐 게 이제 중요하고, 그 다음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죠. 얼마 전에 했었죠. 평창 동계 올림픽을 또 우리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패럴림픽이 당연히 있었고요. 자, 그때를 계기로 이게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고, 자, 이게 스포츠로 아주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몸소 느끼게 된 거죠.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패럴림픽 그 평창 올림픽도 제가 가서 구경을 많이 했어요. 저는 어떤 뭐 개인적인 이유와 다른 이유 때문에 구경을 많이 갔었는데, 이게 확실히 내 눈앞에서 딱 봤을 때의 그 어떤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. 이게 선수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우리가 화면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에너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장애 예방 정책인데요. 201쪽이요. 자, 이것도 그 중간에 2번 장애 예방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. 자, 모든 정책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필수다. 뭐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, 이거는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방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대처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예방해야 될까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중에서도 뭐 더 해야 될 거, 덜 해야 될 것이 있는데, 이게 아무래도 호천적인 장애를 입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제가 볼 때 위험한 건 교통사고예요. 교통사고가 가장 위험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차에 사고가 나는 경우, 또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넌 차에 타고 있는데 사고 나는 경우, 이런 경우가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, 이게 인간의 뇌라는 게 무척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거는 꼼짝을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, 이런 뇌혈관 질환을 비롯한 여러 이제 신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201쪽에 맨 아래 보면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. 첫째, 선천적인 장애 발생을 예방한다. 자, 선천적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. 자, 그리고 둘째, 영유아 건강 진단을 내시라 한다. 그래서 201쪽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. 자, 영유아 건강 진단은 뭐 일단 우리나라는 영유아 예방 접종이 완벽하게 이제 되는 나라에 속하는데, 그것 말고도 만약에 이상 현상을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조기 개입하느냐, 그러니까 초반에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202쪽입니다. 자, 셋째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성인병, 노인성 질환에 따른 장애의 철저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이게 뇌혈관 질환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, 아무래도 노인이 될수록 이게 몸의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, 자, 그래도 이걸 최대한 막을 수 있게끔 정부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. 자, 넷째, 응급구조 체계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시거나 대도시가 아닌 곳에 사시는 장애인에 대해서 응급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, 방금 얘기했던 거, 교통안전,
산업재해 예방대책의 강화라고 합니다. 자, 산업재해를 예로 들면은 우리가 뭐 작업장 등에서 이제 다치게 되면 이게 그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그 꽤 오랜 기간 입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,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를 당한 그 당사자가 꽤 오랜 동안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,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. 그 요새 그 웬만큼 큰 대규모 공사장 가면은 아침에 뭐 이렇게 몸풀기 체조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뭐 그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거 뭐 다 읽으세요. 제가 이제 서울역 근처에서 이제 집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가다 보면은 서울역 앞에 공사장이 지금 있어요. 공사를 해요. 지하철 공사를 하거든요. 그럼 제가 아침에 그 학교 가는 그 시간대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다 갇혀 있고 몸풀기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뭘 읽으세요. 그러니까 그 안전수칙 같은 걸 읽으시는데 그게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끔 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작업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고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게끔 상당히 크게 하더라고요. 제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거죠. 그게 우리는 예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, 또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봐야 대충 안 할 거 아니에요. 그래도 그 정확한 형식을 다 갖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, 요새는. 자,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이 또 장애인 복지 정책에 딱 이게 직결되는 건 아닌데, 이게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영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그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, 그리고 장애 예방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